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4월 17일 KBO KIL-KT 선발 투수 KI의 양현 종 3패 6.64의 러버게임에 선발로 나선다. 11일 SSG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양현종은 커리어 이후 최악의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작년 KT 상대로 홈에서 1실점 완투승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의 양현종은 등판하느니만 못한 존재에 가깝다. KT 윌리엄 쿠에바스 1승 1패 3.28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쿠에바스는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홈에 비해 원정 투구는 살짝 아쉬움은 있는데 작년 KIA 상대로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대를 걸 여지는 많은 편이다. 선발 KT의 우위 불펜진 KI의 김도현의 6이닝 2실점 3이닝 동안 1실점 그러나 황동아와 이준영이 차례대로 무너졌다는 점은 전반기 KIA의 불펜 운용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접전에서 잘 버틴다는 이 팀의 특징은 금년 기대가 어려울 수도 있다. KT 오원석의 완벽투 이후 3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다. 김민수와 박영현의 퍼펙트 투구는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 1차전 원상현의 피홈런만 아니면 정말로 완벽했을 것이다. 불펜 KT의 우위 타격 KIA 오원석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1안타 완봉패를 당했다. 최영우의 안타가 아니었다면 노히트 노런 확정. 좌완 투수 상대로 좌타자만 5명을 배치시킨 이범호 감독은 역시 위기상황 대처 능력은 좋지 않은 것 같다. KT 김도현과 황동아 상대로 강백호의 솔로 홈런 포함 3점.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현재 KT의 타선이 좋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NO에 가깝다. 여전히 로하스의 타격은 좋지 않고 장성호와 황재균은 한 방만 노리는 느낌. 이번 경기도 폭발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타격 나쁜 의미로 막상막하. 승패 분석 서로 기분 좋지 않게 1승씩을 주고받았다. 두 팀 모두 타선이 터지지 않는 건 거의 막상막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좋지 않은 편. 그러나 쿠에바스는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년의 양현종은 우리가 알던 그 선수가 맞는지 의문부터 들 정도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3 KT 승리, 승1패 KT 승리, 핸디 KT 승리, 언더 오버 4월 17일 KBO 롯데 키움 선발 투수 롯데 박세홍 3승 1패 3.24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1일 NC 원정에서 7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박세홍은 5개의 안타 중 3점 홈런 1개가 있던 게 상당히 컸다. 일단 홈 경기 자체는 강점을 가진 투수이니만큼 QS 이상은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정도다. 키움 김윤하 3패 8.38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선다. 11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윤하는 작년의 안정감을 전혀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원정 투구가 극도로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인데 작년 롯데 상대로 매우 부진했던 투수인지라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 선발 롯데의 확실한 우위 불펜진 롯데 반제의 7이닝 투구 이후 올라온 정철원은 빠르게 3안타 2실점을 하면서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김원중이 1.1이닝 퍼펙트 세이브를 해준 건 롯데로선 정말로 다행일 듯. 정말 믿을 투수가 줄어든다. 키움 하영민의 4.2이닝 6실점 참사 이후 3명의 투수들이 3.1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계속 2명 이상 주자를 내보내고도 실점을 하지 않은 게 용할 정도. 이렇게라도 투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불펜 롯데의 미세 우위 타격 롯데 하영민에게 악몽을 선사하면서 12안타 6점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15안타 3사 사구로 6점이라면 반성 많이 해야 할 레벨. 일단 전준우와 김민성 두 노장 선수들이 확실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데 나승엽이 부진해도 너무 부진하다. 키움 반즈와 정철원 상대로 어찌됐든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4점을 올렸다. 1차전도 그렇고 확실히 화력 하나는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중. 그러나 계속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타격 롯데의 우위 역시 홈이다. 승패 분석 1차전은 역전승 2차전은 지키기 승리. 이번 시리즈에서 롯데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는 편이다. 특히 타선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점이 포인트.
김윤아가 버텨내기엔 그 위력이 너무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물론 키움 타선도 만만치 않은 터라 박세웅과 나름 승부가 될 수 있고 롯데는 불펜이 지쳐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불펜이 엉망인 건 키움도 매한가지다. 전력에서 앞선 롯데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4 롯데 승리, 승1패 롯데 승리, 핸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5이닝 승패 롯데 승리. 4월 17일 KBO SSG 한화. 선발 투수 SSG 드디어 베일에 쌓인 투수 미치 화이트가 마운드에 오른다. 한국에선 박찬호 닮은 꼴로 유명했던 화이트는 최근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얼굴을 보여주던 투수였다. 부상으로 인해 출발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일단 1군에서 통할 몸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한화 류현진 1승 2.35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1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완벽 투로 승리를 거둔 류현진은 부진이 이 경기 이상 가는 투수가 아님을 증명시켰다. 이번 시즌 워낙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선발 한화의 우위. 불펜진 SSG 김광현의 5이닝 5실점 참사 이후 4이닝 5실점. 아무리 포기한 경기라지만 정동윤의 2.1이닝 4실점은 너무 컸다. 상대의 기세를 올려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는 편. 하지만 한화라면 또 모르긴 한다. 한화 와이스의 6이닝 2실점 투구 이후 김범수의 0.1이닝 2실점은 조금 아팠다. 그러나 이후 올라온 투수들이 무실점으로 버텨준 게 다행일 듯. 하지만 아무리 돌다리도 두들겨야 한다고 해도 8회 말에 굳이 한승혁을 등판시켰어야 했냐는 의문은 남는다. 불펜 현 시점에선 막상막하? 타격? SSG 와이스와 김범수 상대로 4점. 10개의 안타를 생각한다면 조금씩 타격은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문제는 홈에서 장거리포가 전혀 터져주지 않고 있다는 것. 최정도 없는데 에레디아도 없으니 공수 모두 엄청난 구멍이 뚫린 느낌이다. 한화 김광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0점을 올렸다.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 조금 더 타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 홈런 2발에 5타점을 장렬시킨 노시환은 이제야 다시 페이스를 되찾나 싶다. 타격 한화의 우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에서 드러나는 SSG의 문제는 확실하다. 주포들의 결장이 투타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 게다가 류현진은 금년 대단히 위력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투수이기도 하다. 물론 화이트는 위력적인 투수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풀 컨디션이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있기도 하고 지금의 한화 불펜은 보기보다 안정적이다. 선발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2 한화 승리, 승1패 한화 승리, 핸디 한화 승리,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 한화 승리. 4월 17일 KBO LG 삼성. 선발 투수 LG 송승기 1승 2.00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송승기는 조금씩 1군의 무대에 확실하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계속 잠실에서 등판한다는 것도 송승기에게는 분명히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 원태인 1승 1.59를 내세워 수입 저지를 노린다. 10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원태인은 7개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1실점으로 막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작년 LG 상대로 원정에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선발 이름값에서 삼성의 미세 우위. 불펜진 LG 임창규의 6이닝 2실점 투구 이후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타자들 덕분에 승리조가 또 쉴 수 있었고 추격조 투수들은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경험을 쌓고 있다. 엄청난 시너지다. 삼성 3.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최원태 이후 2명의 투수들이 4.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다. 이호성 좋다고 신나게 떠들던 삼성 팬들에게 이호성의 1.2이닝 5실점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차라리 양창섭이 더 나았다. 불펜 LG의 압도적 우위. 타격? LG 삼성의 투수진에게 그야말로 맹폭을 가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2점을 올렸다. 홈런 2발 포함 5타점을 올린 박동원은 정말 강민호와 양의지의 가린 서름을 신나게 풀어내고 있는 중. 현재 이 팀의 타선에선 쉬어갈 타자가 없다. 삼성 임창규 상대로 1회 초 2점을 올린 건 좋았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듯. 이후 삼성의 타선은 그대로 침묵해버렸고 그대로 끝이었다. 원정에서 이 팀의 타격은 기대를 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강민호의 부상이 크지 않길 바라야 한다. 타격 LG의 절대적 우위. 승패 분석.
지금의 LG는 혹자의 표현대로 시즌 100승이 가능한 레벨로 느껴질 정도다. 투타 어디에서도 약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물론 원태인이라면 5이닝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겠지만 그 뒤가 있느냐가 문제. 그리고 송승기는 이번 시즌 LG의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타자고 원정의 삼성 타선은 믿을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LG 승리. 승1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 5이닝 승패 무. 4월 17일 NPB 소프트뱅크 라쿠텐. 선발 투수. 소프트뱅크 마에다 슌1패 1.932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0일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마에다는 5이닝만큼은 확실하게 막아주는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이번 경기 역시 5이닝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쿠텐 키시 타카유키 1승 1패 7.36을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0일 리포넴과 홈 경기에서 4이닝 12안타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키시는 가끔 한 번씩 무너지는 그날이 제대로 터져버렸다.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2년 전 원정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하던 투수였던지라 속다는 금물이다. 선발 라쿠텐의 미세 우위. 불펜진. 소프트뱅크 3.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우와사와 이후 5.2이닝을 3명의 투수들이 1점으로 잘 막아냈다. 상대의 집중력을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불펜 패전조는 정말 할 만큼 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듯. 다윈존 페르난데즈가 무너진 1차전보다는 낫다. 라쿠텐 타키나카 료타의 5이닝 1실점 이후 4이닝을 1실점으로 잘 버텼다. 타자들 덕분에 승리조는 후지이라 쇼마 한 명만 썼다는 게 다행일 정도. 8회 초에 1점을 올린 건 정말로 다행이었다. 확실히 이 팀의 불펜 투수들은 소프트뱅크 상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소프트뱅크 돔 구장에서 약한 타키나카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단 2점에 그쳤다. 초반에 선발이 일찍 무너져 버리니 타자들도 덩달아서 무너진 느낌이 강한 편. 2경기 연속 타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콘도 켄스케와 야나기타 유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라쿠텐 우와사와 나오유키에게 악몽을 선사하면서 무네야마 루이의 선제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렸다. 묘하게 페이페이 돈만 오면 타자들의 장타력이 빛을 발하는 중. 다만 전통적으로 3차전이 좋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타격 시리즈 한정 라쿠텐의 5위. 승패 분석. 이번 시리즈는 소프트뱅크의 타자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3경기 연속 같은 흐름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을 듯. 일단 타키나카와 키시의 구속 차이가 거의 없기도 하고 2연속 부진 이후 3경기 연속 부진한 케이스는 이 팀에서 보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다. 물론 라쿠텐의 타선이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마에다의 투구는 홈에선 꽤 공략하기 힘든 편이고 소프트뱅크 역시 홈에서 불펜이 계속 무너질 팀은 아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소프트뱅크 승리. 승1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 소프트뱅크 승리. 언더 오버. 4월 17일 NPB 오릭스 세이브. 선발 투수. 오릭스 앤더슨 에스피노자 2.19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0일 소프트뱅크와 쿄세라돔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에스피노자는 위력만큼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홈 경기라는 것만으로도 에스피노자에겐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다. 세이브 우에다 타이가 0.00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우에다는 기대 이상의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돔 구장 투구가 더 좋은 타입이었는데 스가이와 마찬가지로 오릭스 상대로 의외로 강했던 투수이기 때문에 세이브가 승부를 거는 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선발 오릭스의 우위. 불펜진. 오릭스 5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소타니 이후 4이닝 동안 2실점. 확실히 승리조 외에 손색이 있는 오릭스 불펜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PB는 패전조가 흔들리면 경기 운용이 여러모로 힘들어진다. 세이브 스가의 6.2이닝 무실점 이후 3명의 투수들이 2.1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셋업인 트레이 윈젠터가 완벽한 투구를 해냈다는 건 팀으로서도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일 듯. 이제 마무리인 타이라 카이마만 안정되면 될 것 같다. 불펜 오릭스의 미세 우위. 타격. 오릭스 스가이의 만만디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했다. 5안타 오볼렛의 무득점 완봉패는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 문제는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투수들 상대로 반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이브 소타니와 오릭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네빈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렸다.
오히려 16안타에 5점이라는 사실이 현재 이 팀의 집중력 문제를 보여주는 포인트일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조금 더 득점권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타격 시리즈 한정 막상막하. 승패 분석. 1차전은 2점, 2차전은 완봉. 이번 시리즈에서 오릭스의 타선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단히 수상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작년 부진했던 투수들에게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우에다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그러나 에스피노자는 작년 세이브 상대로 승운만 없다 뿐이지 극도로 강한 투수였고 첩전에서의 후반 대결은 오릭스가 유리하다. 불펜에서 앞선 오릭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오릭스 승리. 승 1패 1. 핸디 세이브 승리. 언더 오버 언더. 4월 17일 NPB 야쿠르트 한신. 선발 투수. 야쿠르트 요시무라 코지로 1패 27.00과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1.1이닝 7실점 참사로 패배를 당했던 요시무라는 바로 1군에서 말소된 후 2군에서 조정 기간을 가졌다. 작년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극도로 강하고 홈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징크스를 깰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한신 제레미 비즐리 4.35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선다. 9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비즐리는 작년에 비해 상대를 위압하는 느낌이 많이 사라진 편. 특히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이 높아졌는데 작년 진구 9장에서 방어율이 3.86이라는 건 분명 불안한 요소일 것이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야쿠르트 오쿠가와 강판 이후 3.2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승리조가 컨디션 조절차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분명 다행스러운 부분. 이제 리드를 잡고 등판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한신 사이키 히로토의 7이닝 완벽투 이후 8회까진 좋았다. 그러나 9회 등판한 키리시키 타쿠마가 실책 포함 만루를 만들고 이와사키 스구루를 호출한 건 절대로 좋게 평가해줄 수 없는 부분. 금년 키리시키의 투구는 너무나 불안정하다. 불펜 그래도 한신의 우위. 타격. 야쿠르트 사이키 히로토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 말 간신히 상대의 실책을 틈타 1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다. 진구 9장을 벗어나면 득점이 안 되는 문제는 여전한 편. 그나마 홈으로 돌아와서 다행일 것이다. 한신 오쿠가와 상대로 6회 초 무려 5연속 안타를 터뜨리면서 5점을 올렸다. 꾸준히 주자를 내보내고도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득점을 해낸 건 다행스러운 부분일 듯. 일단 톨피도 배트의 효용성은 증명은 되는 것 같다. 타격 한신의 우위. 승패 분석. 마츠야마 경기는 오래간만에 한신의 타선이 폭발했다. 마츠야마에서 타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 듯. 요시무라와 비즐리 모두 진구 9장에서의 상대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전력 싸움이 될 텐데 그 점에선 한신이 우위에 있다. 힘에서 앞선 한신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한신 승리. 승 1패 한신 승리. 핸디 야쿠르트 승리. 언더 오버 오버. 4월 17일 NPB 요미우리 요코하마. 선발 투수. 요미우리 타나카 마사히로 1승 1.8연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나카는 나름 부활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주니치 상대로 5안타 3볼넷 1삼진이라면 홈 경기에서의 투구는 더 위험할 수 있다. DNA 아즈마 카츠키 1승 1.26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5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1이닝 6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아즈마는 수비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멘탈이 터져버린 바 있다.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온 건 다행스럽고 작년 도쿄돔에서도 7이닝 1실점이었던 터라 기대치를 높이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선발 DNA의 확실한 우위. 불펜진. 요미우리 야마사키 요울의 7이닝 쾌투 이후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나카가와 코타의 무실점 투구는 요미우리의 불펜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투구일 듯. 일단 승리조를 아낀 것도 다행스럽다. DNA 바우어의 5이닝 5실점 부진 이후 3이닝을 패전조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일단 요미우리의 좋은 기세를 막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역할은 했다고 할 수 있을 듯. 이제 승리조가 제 몫을 해내야 할 차례다. 불펜 요미우리의 우위. 타격. 요미우리 바우어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렸다. 혼자서 2홈런 4타점을 올린 오카모토 카즈마는 시즌 초반 MVP급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 중. 그러나 요시카와 나오키 외에 그를 받쳐줄 타자가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 DNA 야마사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6안타 완봉패를 당했다. 특히 2회 초에 추격점 찬스를 놓친 게 너무나도 컸다.
이번 시리즈에서 이 팀이 보여주는 타격은 실망 그 자체. 마키 슈고의 부진이 너무 아프다. 타격 요미우리 우위. 승패 분석. 오카모토의 원맨쇼는 완벽하게 시리즈를 지배했다. 이 흐름이 아즈마 상대로도 이어지느냐가 관건. 그러나 아즈마는 그야말로 에이스 투수고 요미우리는 좌완 상대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타나카 마사히로의 투구는 좋을 때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선발에서 앞선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DNA 승리. 승 1패 1. 핸디 요미우리 승리. 언더 오버 언더. 4월 18일 UFA 컨퍼런스 리그 야기엘로니아 레알 베티스. 야기엘로니아. 리그에서 레기아 바르샤바를 1-0으로 꺾으며 체면을 세웠으나 베티스와의 1차전 완패 이후 전반적인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플라우 MF, 디게스 DF, 사책 DF의 이탈은 수비 조직에 큰 손실이며 1차전에서도 중원 간격 유지 실패로 상대 공격진의 수차례 공간을 허용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고 측면 공격은 단조로운 돌파에 의존해 베티스의 압박에 쉽게 차단당할 위험이 크다. 수비에서는 에보세디 F와 스크리프 착디 F의 협력도 매끄럽지 않아 후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베티스 1차전에서 2-0으로 앞서며 사실상 2차전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BRAR전 패배는 로테이션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핵심 자원들의 회복세는 긍정적이다. 로드리게스 FW, 파캄부 FW의 연계와 이스코 MF의 유기적인 플레이메이킹은 야기엘로니아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이었다. 4-2-3-1 혹은 4-3-3 전환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측면 풀백들의 하프라인 압박과 바르트라디 F를 중심으로 한 라인 조절 능력은 수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FW의 부상 변수는 있지만 루이 발 FW과 로셀소 MF가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결론. 야기엘로니아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조직에서 베티스에 밀리며 이번 홈 경기에서도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베티스는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대체 자원의 전술 적응력도 높은 수준이다. 전환 속도와 조직적인 압박에서 우위에 있는 베티스가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실점 억제 전략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언더 경기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배팅 제한. 일반 베티스 승. 핸디캡 1.0 베티스 승. 언더 오버 2.5 언더. 4월 18일 UFA 컨퍼런스 리그 ACF 피오렌티나 NK 첼레. 피오렌티나.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흐름이다. 특히 파르마와의 0-0 무승부는 전방 마무리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였다. 니콜로 자니올로 FW의 결장은 공격 전개와 전방 연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도도디 F와 보베 MF 등 주전급 부상자도 적지 않다. 현재 공격은 킨 FW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그의 결정력을 제외하면 마무리에서의 확실한 무기가 부족하다. 좌우 측면의 포로 룬쇼 MF와 파리시 DF를 통한 넓은 전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3백 중 콤루초 DF-라니에리 DF의 위치 선정 문제로 수비 전환 시 공간이 자주 벌어진다. 만드라고라 MF는 중원에서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는 꾸준히 위협을 만들고 있다. 체레. 체레는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리그 내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 피오렌티나전 패배 이후에도 경기 내용은 열세가 아니었으며 로간 들로리에르 -쇼베 FW와 스베틀린 MF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스베틀린은 중원 압박과 공격 전환의 핵심이며 마트코 FW와 니에토 DF의 측면 돌파는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한 도구다. 전술은 3-4-2-1을 유지하며 세슬라 FW가 투톱처럼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쿠치스 FW의 부상 이탈로 인한 전방 결정력 약화는 분명한 약점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실점 2.4개로 수비 조직도 불안정하다.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집중력 저하는 피오렌티나의 공격 반복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 결론. 피오렌티나는 홈에서의 강한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회 4연속 홈 승리를 기록 중이다. 결장자 다수 발생과 최근 무득점 경기로 인해 공격력엔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만드라고라 MF의 세트피스 활용과 킨 FW의 침투력은 유효한 무기다. 체레는 유럽 원정에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팀이며 쿠치스 FW의 부재는 전방 위협을 제한한다. 하지만 니에토 DF와 마트코 FW의 적극적인 전환은 피오렌티나 수비를 일정 부분 흔들 수 있어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존재한다. 피오렌티나가 주도권을 쥐되
한 골 이상 허용하며 오버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피오렌티나 승. 핸디캡 -1.0 피오렌티나 승. 핸디캡 -1.0 무승부. 핸디캡 -3.5 체레 승. 언더오버 3.5버. 4월 18일 UEFA 컨퍼런스 리그 SK 라피드 빈 유르고르덴. 라피드 빈. 1차전 원정 1-0 승리에 이어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2-0으로 제압하며 상승세를 탔다. 베르 FW는 직선적인 침투에 강점을 보이며 이선의 샤우프 MF와 얀손 FW는 빠른 전환 속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역습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클라우스 감독의 3-4-2-1 전형은 양 측면의 윙백 오스발트 MF, 볼라디 F의 전진성과 이선 침투가 결합된 형태로 라우디 F-야우디 F의 활동 범위가 넓어 측면 수비 커버에도 강점을 보인다. 홈 무패 기록은 심리적 우위를 더하며 미드필더와 수비진에서의 견고한 연계가 팀 전술의 핵심이다. 다만 슐러디 F, 치베트코비치 DF, 브룬브란트 DF 등의 결장은 세트피스 수비와 후방 위치 선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유르고르덴. 최근 흐름은 연패로 인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휘메스 FW의 이적 이후 전방의 결정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응엔 FW는 연계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에서의 불안정성이 크고 전개는 좌우 풀백 스틸 DF, 코스기 DF의 오버래핑에 의존한다. 4-3-3 기반 전술은 측면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드필더 라인의 공백으로 인해 점유율 유지와 볼 배급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슐러 MF와 요한손 DF의 이탈은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변수이며 대체 자원인 실타넨 MF의 수비적 취약성은 라피드 빈의 이선 침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결론. 라피드 빈은 홈에서의 안정된 전술 운용과 상승세에 힘입어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결장자가 있긴 하나 베르 FW-얀손 FW의 침투 조합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유르고르덴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 자원 이탈로 인해 조직력이 약화된 상태다. 전술적 완성도와 최근 흐름 모두에서 라피드 빈이 앞서며 득점 효율은 높지 않더라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흐름이 유력하다. 경기 양상은 점유보다 효율을 택한 라피드 빈의 신승과 함께 언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라피드 빈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4월 18일 UEFA 컨퍼런스 리그 첼시 레기아. 첼시. 1차전에서 레기아를 3-0으로 제압하며 전력 차이를 확실히 입증했다. 슈팅 20회 중 67%가 박스 안에서 이뤄졌고 듀스버리 -홀엠 F의 중원 장악과 리스 제임스 DF- 바디 아실레 DF- 토신 DF의 탄탄한 후방 빌드업이 돋보였다. 조르겐 센지케의 안정된 세이브 능력과 빠른 전환도 경기 주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2차전은 주전과 로테이션 자원이 혼합된 구성이 유력하며 아무구 MF, 메우카 FW, 아첸퐁 DF 같은 신예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보다는 점유율 중심의 안정적 운영과 측면 활용 중심의 전개가 예상되며 후반에는 은쿤쿠 FW 등 주전급 자원의 교체 투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레기아. 1차전 패배 이후 리그에서도 야겔로니아에 0-1로 패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턴오버 빈도가 높고 평균 27%,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해 수비가 쉽게 붕괴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으며 마르크 구알 FW, 카푸스트 KMF, 슈크린 FW의 결장으로 공격진 전력도 대폭 약화됐다. 4-5-1 형태로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중원의 아우구스티니 아겜 F-비차흐 찬 MF를 중심으로 블로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페크하르트 FW의 단독 공격은 위협 수준이 낮고 첼시의 전진 빌드업에 맞설 수 있는 전술적 대응이 마땅치 않다. 결론. 첼시는 이미 1차전에서 전술적 우위를 확고히 증명했으며 2차전에서도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여유롭게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로테이션이 예상되나 경기 운영 능력과 전방 침투에서의 날카로움은 레기아와의 격차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레기아는 주요 자원의 부상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수비적 운영에 치중할 전망이며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위협을 만들기 어려운 전력 상태다. 따라서 첼시의 무난한 승리와 함께 저득점 경기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첼시 승. 핸디캡 -1.0 첼시 승. 핸디캡 -1.0 무승부. 핸디캡 -3.5 레기아 승. 언더오버 3.5 언더. 4월 18일 UEFA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최근 3경기 2승 1무로 흐름을 끌어올렸고 특히 하이덴하임전 3-0 승리는 조직력 회복의 상징이었다. 수비 라인은 코우디F-테아테디F를 중심으로 강한 피지컬과 집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원의 스키리 MF-라르손 MF는 넓은 커버 범위로 템포 제어에 능하다. 공격은 궤체 MF의 타락박 후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에키티케 FW와 바호야 FW가 박스 안침투로 연결하는 구조다. 홈에서는 유럽 무대 4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 중으로 산토스 GK의 선방 능력도 주목할 요소다. 크나우프 FW, 트랍 GK의 부상은 아쉽지만 바오야 대신 샤비 FW, 초코로 우준 FW가 YFW 카드도 존재의 전력 누수는 제한적이다. 토트넘, 최근 리그 부진과 맞물려 유럽 원정에서도 고전 중이다. 포스테코글루의 4-3-3-3은 여전히 전방 압박과 좌우 전개의 강점이 있으나 후방 안정성 부족이 치명적이다. 베리바렘 F-벤탄쿠르 MF-메디슨 MF 조합은 볼, 운반과 전개는 가능하나 압박 저항력과 수비 전환에서는 약점이 명확하다. 손흥민 FW의 부상 여부가 전술적 핵심이며 대체자들인 리샤를리송 FW, 텔 FW는 위협성은 있으나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다. 유럽 원정 7경기 중 6패,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은 수비 조직력에 의문을 더한다. 결론.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대회 홈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리 중심의 운영과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강점이다. 토트넘은 손흥민 FW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며 후방의 불안정성과 유럽 원정 부진이 겹쳐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골이 다수 터지기보단 한 골 차이의 실리 싸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프랑크푸르트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4월 18일 UEFA 유로파리그 아틀레틱 빌바오 레인저스 F. 아틀레틱 빌바오. 라요 바이카노전 3-1 승리를 통해 무득점 3연속 무승부를 끊으며 반등했다. 산세트 AM의 후반 투입이 즉각적인 결과로 연결됐고 니코 윌리엄스 FW의 드리블 돌파도 살아났다. 그러나 1차전에서는 수적 우위에도 페널티킥 실축과 공격 마무리 부진이 반복됐다. 빌드업 구조는 점유율 기반이며 좌우 풀백이 전진하며 공간을 넓히고 베렌게르 FW의 세컨볼 감각과 산세트의 전방 압박이 핵심이다. 다만 베르치체디 F, 이냐키 윌리엄스 FW 등의 결장은 위협 요소이며 산나세트 FW 혹은 구르세타 FW의 공격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홈에서는 유로파 5연승 중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 중이다. 레인저스 1차전은 유효 슈팅 연계에도 불구하고 80분간 수적 열세를 버텼다는 점에서 수비 집중력을 입증했다. 켈리지케이의 선방과 타버니어드 F, 발로군디 F의 커버는 안정적이었다. 최근 리그에서도 2-2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체력 부담이 있었으나 7경기 연속 원정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스터디 F의 복귀로 300 안정성이 더해지고 디오만데엠 F-체르니 FW 조합은 역습 전개 시 위협적이다. 중원은 바론 MF-라스킨 MF이 구성되며 세르니는 유로파 6골로 득점 기여도가 높다. 수비진 결장자는 존재하지만 수터의 가세로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결론. 빌바오는 점유율과 홈 경기력에서 우세하나 결정력과 부상자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레인저스는 수비 집중도와 역습 전개로 무승부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로스코어 흐름이 유력하며 연장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레인저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18일 UEFA 유로파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랭피크 리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옹과의 1차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뉴캐슬전 대패까지 겹치며 분위기는 급락세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MF는 중원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나 호일룬 FW-가르나초 FW 조합은 결정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수비 라인은 조직적 허점이 뚜렷하며 맥과이어디 F, 요로디 F, 도르구디 F 중심의 300은 전환 속도와 커버 범위 모두에서 아쉬운 장면을 자주 노출한다. 카세미로 MF와 우가르테 MF의 더블 볼란치는 공수 균형이 취약하고 수적 열세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적 단점이 있다. 부상 공백이 지속 중이며 오나나지케의 기복 있는 퍼포먼스 역시 경기 불안을 키운다. 리옹은 최근 9경기에서 7승을 챙기며 폼이 절정이다. 1차전에서도 후반 막판 동점골을 터뜨리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오세르전 3-1 승리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세르키 FW는 유로파 11경기 11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 잡았고 알마다 AMF와 미카우타제 FW의 조합도 창의성과 돌파력을 겸비했다. 베레투 MF- 톨리소 MF- 아쿠오쿠 MF 중원은 메뉴의 느린 압박을 돌파하기에 충분하며 마이틀랜드- 나일스 DF, 타글리아피 코디F의 측면 왕복 능력도 좋다. 조직력이 안정된 수비 라인과 클러치 조커 라카제트 FW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결론. 메뉴는 수비 불안과 부상 누적, 전방 결정력 부재로 인해 홈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 반면 리옹은 세르키 FW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공격과 조직적인 수비 운영으로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분위기와 전력상으로 리옹이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으며 승부처는 후반 전환 과정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리옹승. 핸디캡 -1.0 리옹승. 언더오버 2.5버. 4월 18일 UEFA 유로파리그 SS 라치오 FK 보대. 라치오. 1차전 완패와 로마와의 더비 무승부로 상승세를 잃은 라치오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조직력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좌우 풀백의 대체 자원이 불안정하며 카스테야노스 FW의 결정력 부족도 뚜렷하다. 여전히 점유율 중심의 짧은 패스 빌드업을 고수하나 전방 이선의 포지셔닝이 어중간하고 압박 회피가 되지 않아 결정적 찬스 연결이 어렵다. 수비 전환 시 마루시치디 F쪽이 반복적으로 뚫리고 있으며 로벨라 MF의 복귀가 중원 안정화에 긍정적이긴 하나 베치노 MF-갱두지 MF 라인은 피지컬과 압박 대응에서 부족하다. 홈에서의 강세도 이번에는 예외일 수 있다. 보데글림트.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1차전에서 라치오를 완파하며 압도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살트네스 MF의 중원 장악력과 하우게 FW-EVN MF- 블롬베리 FW의 빠른 전환과 침투는 라치오의 수비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스 진입 시 전원 공격 가담이 이루어지는 전술 구조와 함께 중거리 마이너스 측면 마이너스 중앙 침투가 고루 배합되어 있어 전방 압박 해제가 쉽지 않다. 결장자는 여럿 있으나 로테이션 자원의 적응력이 빠르며 특히 블롬베리와 살트네스의 공수 밸런스가 탄탄해 경기 운영에서 흔들림이 없다. 최근 로마 원정 참패를 교훈 삼아 원정 설계도 전략적으로 보강된 상태다. 결론. 라치오는 초반부터 공세를 펼쳐야 하는 입장이며 이는 보데글림트의 전환 전술과 정면으로 맞물린다. 홈 경기인 만큼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으나 마무리 부재와 수비 전환의 허점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보데글림트는 역습 완결도와 중원 조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체력적 여유도 한몫한다. 전체적으로는 상호 공세적 흐름 속에서 다득점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보데글림트 승. 언더오버 2.5버.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